당신은 평소에 걱정이 많은 편인가요? 샤워를 할 때 온갖 생각이 떠올라 불안하신가요? 걱정을 빼면 생활 자체가 안 되시나요? 만약에 당신의 일상생활이 걱정과 불안으로 채워져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삶은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걱정과 불안이 심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에 빠져 사느라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 매사에 안절부절 못하고 긴장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범불안 장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처하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블리입니다. 여러분은 걱정이 많으신 편인가요? 인간이라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기에 누구든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미래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만 하고 끝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신체적인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 불안이 많을 경우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범불안 장애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진단이 내려질 수 있는지,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범불안 장애 사례를 보여줄 등장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이 불안한 걱정이에요. 지적 잘하는 지적이에요. 멘탈이 강한 강한이입니다. 범불안 장애의 정의. 범불안 장애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소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범불안 장애 증상. 범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보통 가족이나 직장, 대인관계, 자신의 미래 등에 대한 사소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긴장되고 짜증을 잘 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다른 불안 장애와 같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인 가슴 두근거림, 가쁜 호흡, 복부 불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걱정과 불안이 많아서 생기는 신체 증상 때문에 2차적으로 근육통, 집중력 저하, 불면, 피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 원인. 범불안 장애는 다른 정신질환처럼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이나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생각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가 있을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충격적인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한 강도는 주택을 침입하여 무서워서 편하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불안해 죽겠네. 진짜. 진짜 강도 오면 안 되는데. 피곤하고 온몸이 뻐근한데 잠이 안 오네. 미치겠다 진짜. 불안해 죽겠다 정말로. 범불안 장애 진단. 범불안 장애는 일상생활에서 조절되지 않는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정신의학 진단 체계인 DSM-5에서는 범불안 장애 진단을 내릴 때 화면에 보이는 이 증상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이 증상들이 심하거나 지속되고 있을 경우 반드시 정신과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범불안 장애 통계. 범불안 장애는 우리나라에서 100명 중 5명꼴로 아주 흔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이상 발생하며 우울증이나 다른 불안 장애와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범불안 장애인지 모르다가 중년이 돼서 진단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 혹은 가족이 사소한 걱정과 불안이 많다고 느껴질 경우 하루빨리 병원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범불안 장애가 의심될 경우 필요한 행동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괜히 여행 갔다가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걱정아, 네가 아무리 걱정이라도 그렇지 여행 갈 때 걱정 좀 두고 가자. 네가 아무리 옛날부터 걱정이 심했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그러고 싶은데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여행 못 가겠어. 빈집인데 강도라도 들면 어떡해? 진짜 너 안 되겠다. 너 병원이나 가자. 평생 이렇게 불안하게 살 거야? 병원 갔다가 이상한 의사라도 만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걱정돼. 불안해. 잔말 말고 따라와. 마블리한테 들었는데 걱정과 불안이 너무 심하면 빨리 병원 가랬어. 범불안 장애 대처 방법. 첫 번째, 약물 치료. 다른 불안 장애와 마찬가지로 범불안 장애는 심한 불안감 및 신체적인 증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불안감이 심할 때 약물 치료가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힘들게 버티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약을 먹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하루빨리 자신의 정확한 진단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신체적인 불편감을 줄여보세요. 두 번째, 인지행동 치료 훈련.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자신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훈련은 꼭 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범불안 장애의 정신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로 개인의 생각과 믿음, 행동을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평소에 걱정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왜곡된 생각과 믿음을 찾아서 변화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약물을 줄이고 심리훈련의 비중을 높일 수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의 일환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고정역할 치료란 개인이 닮고 싶은 인물을 한 명 정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연기할 경우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개인 구성 심리학 이론의 창시자인 미국의 조지 켈리가 만든 고정역할 치료라 불리는 기술인데요. 실제로 많은 배우들이 다른 사람을 연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인격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짐 캐리, 앤 해서웨이, 히스 레저 등이 영화에서 맡은 역할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는데요. 히스 레저는 조커 역할을 맡은 이후 정신건강에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죽음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고정역할 치료 방법. 먼저 자신이 닮고 싶은 멘토나 지인 중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 내가 하는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생각과 행동, 그리고 닮고 싶은 사람이 할 법한 생각과 행동을 떠올려서 기록해 보세요. 걱정과 함께 불안해지면 기록한 내용을 참고해서 닮고 싶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연기해 보세요. 닮고 싶은 사람의 정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똑같이 연기해 보세요.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강점이 자신에게도 생길 수 있어요. 범불안 장애 대처 방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약은 거르지 말고 꾸준히 드셔야 해요. 아셨죠? 안 먹고 혼자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알겠어요. 의사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볼게요. 걱정이 네가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 말 들어. 걱정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지내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르고, 알았지? 알았어. 강한이 너는 참 멘탈이 강해서 좋겠다. 너도 할 수 있어. 다음에 보자. 파이팅.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 강도가 들면 어떡하지? 난 겁도 많고 싸움 못한단 말이야. 아차, 자꾸 걱정하지 말고 강한이를 연기해보기로 했지? 그래, 나는 강한이다. 강한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강도, 올 테면 오라고 해.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나도 강한 사람이야. 오기만 해봐라. 연기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보자. 마블리 경험담.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희 어머니는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범불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사이트나 정신훈련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심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제가 게임을 할 때 기타 사소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면 어머니는 그런 하나하나의 상황을 크게 불안해했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어머니에게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지금 시대로 따지면 너무 대문자 T처럼 행동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머니가 만약 저렇게 계속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면 신체에 무리가 가서 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사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궁금했지만 어머니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인지행동 치료를 공부하게 된 것도 있었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를 어머니에게 적용해보기도 전에 결국 어머니는 암에 걸렸고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애초에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인간은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독립이 느리면서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기도 하죠. 저희 어머니의 경우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살았었어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 경험이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자신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면 약물 치료를 하든 상담을 받든 돈 아끼지 말고 꼭 정신건강을 챙기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혼자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신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에는 치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인드블링의 마블리였습니다.